안녕하세요. 경기도에서 해양레저 산업 육성을 담당하고 있는 김충환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해양수산 전문지 현대해양의 송영택 대표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볼 건데요.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현대해양과 대표님 소개를 간단하게 한번 해주시죠. 저희 현대해양은 1969년 10월 9일 날 창간돼서 올해로 창간 54주년을 맞고 있습니다. 해양수산 전반적인 산업에 대한 비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정관이나 휴관 없이 54년을 이제 꾸준히 지켜온다는 그런 역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업계에서는 해양수산계에서는 대단히 좀 의미 있는 전문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의 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뭐 제조기업도 있어야 되고, 뭐 유통기업도 있어야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서비스 기업 등등이 이제 존재합니다만, 이제 그 매체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 해양수산 관련된 분야 쪽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많은 역할을 해오시고, 이젠 해양 레저까지도 이제 관심을 이제 가지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 이제 경기국제보트쇼하고도 이제 굉장히 긴밀하게 관련을 가지고, 뭐 포럼도 동시에 개최도 하고, 어떤 해양 레저에 어떻게 관심을 가지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신 건가요? 그 바다를 이용하는 산업들을 살펴보면 주로 이제 그 좀 그들만의 리그라든지 아니면 그 전문가들끼리의 어떤 산업이라는 거죠. 좀 바다라는 곳은 산업 공간이 좀 접근하기 어려운 공간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들어서서 국민들이 이제 바다를 즐기는 방식이 이제 다양해지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한마디로 바다로 국민들이 지금 많이 몰려오고 있다. 네. 뭐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지금 이럴 때 보면 우리가 해양 레저 산업에 대해서 그 수요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희 언론의 입장에서도 이제 국민들의 수요에 맞춰서 그런 부분을 취재를 하고 또 알려드리고 또 그게 산업이 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 비평도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은 그 과정에 지금 있다고 보이십니다. 네. 역사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바다를 활동했던 분들이 굉장히 아까 말씀하신 제한적인 이제 뭐 특히 어민이라던가 또 뭐 해군이라 어떤 군사가 이제 우리나라를 보호할 목적으로 이 일반인들이 이제 해양을나 바다를 접근하는 수 있는 계기가 사실상 거의 없었죠. 예. 그런 와중에 지금 국민 소득도 증가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레저 활동이 굉장히 확산되는 와중에 이제 이 해양 레저를 통해서 이제 국민이 바다로 나가는 굉장히 이제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기존의 바다에서 활동하셨던 분들과 공존을 해야 되는 이제 이 시기가 이제 온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우리 현대해양은 이제 그 과거에 해양수산 관련된 부분들을 깊게 오랫동안 해오시면서 수산 분야의 어떤 현안이라던가 그쪽에 관계된 분들과의 충분한 네트워크가 있으실 텐데 이 해양 레저를 바라보는 이제 이 수산이나 어민분들 시각은 어떤가요? 어민들을 중심으로도 특히 낚시 부분이라든지 또 해양 레저 부분도 좀 젊은 층들은 이걸 이제 공급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자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해양 레저 관광은 수요자 입장에서 내가 해양 레저를 즐긴다 입장에서 표현하는 거고 어촌 관광은 이제 공급자, 어민의 입장에서 해양 레저 프로그램들을 공급한다 입장에서 어촌 관광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민들 입장에서도 어민이나 어촌에 있는 지역민의 입장에서도 해양 레저 산업을 유치하든지 아니면 공급 체계를 가짐으로써 어떤 산업화나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고 보십니다. 사실상 뭐 물과 관련된 부분들을 같이 쓰고 사용하는 이제 시기가 이제 정말 우리나라도 이제 온 거죠. 근데 사실 이런 상황들이 그 선진 해양 레저 국가들도 있었다는 얘기를 저도 이제 뭐 여러 경로로 들은 적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게 뭐 어민들이나 이 그 어촌을 뭐 해양 레저가 뭐 밀어내고 그거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어촌에 계신 분들이 그 지역을 제일 잘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루어지는 여러 해양 레저 활동이 있을 때 정말 공급자가 돼서
거기다 또 다른 이제 경제 활동이라던가 또 기존의 어촌이 갖고 있는 여러 자원들과 연계된 또 이런 관광정 개발이 되기 때문에 공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또 그런 사례들이 또 해외에는 많이 있었거든요. 그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제 공존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금 또 하나의 이제 문제점 중에 하나는 그 이제 바다에 있는 여러 그 어망이라던가 또 이제 그 양식장들이죠.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그 데이터상으로 보면 이제 조업은 점차 좀 줄고 있고 양식 조금 더 늘고 있고 하지만 우리나라 전체 수산물 소비량은 또 늘고 있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양식업이나 조업들이 이제 우리나라 그 삼면 바다에 정말 각지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안전과 직결된 문제 중에 하나는 그 레저보트에 이제 그 항행을 하는 그 항로랑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인접해서 그런 시설물들이 있다 보니 좀 이런 그 안전에 대한 위험을 얘기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장기적으로 레저보트가 다니면서 또 그런 시설물을 해쳐도 안 되는 문제니까 서로의 자산을 보호해 줘야 되는 거죠. 레저보트를 타는 사람들은 그 이제 어망이라던가 그런 시설물들을 피해서 가야 하고 또 반대로 이제 그 어민분들은 또 레저보트 다니는 항로에 그런 시설물 설치해서는 안 되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뭔가 좀 서로 좀 이렇게 대화가 오가면서 좀 그 합의해가는 과정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지금 바다라는 공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이제 그 수산물 생산에서 옛날에는 이제 했는데 그 위에 이제 방법이 지금 다양해지고 있고 해서 정부도 보니까 이제 해양 공간 계획도 수립해 나가고 그렇게 하면서 산업군 공간별로 산업군 그 활동 영역을 만드는 방법도 있었고 이렇게 됩니다. 지금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저는 그 문제 정말 금방 말씀하신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은 한 두 가지가 해결책이 있겠지 않겠나는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어민들도 사실 이익이 되면은 조심을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해양 레저를 즐기는 일반 관광객 그 레저객들과 네. 어민들 사이에 그 이용하는 공간을 이용할 때 어민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느냐. 그 해양 레저객들이 어촌이나 어항 공간으로 많이 올 때 그 혼잡함은 있겠지만 그 대신에 우리한테 뭔가 이익을 많이 줄 수 있으니까 저 사람들 배려를 해야 된다. 이런 인식이 좀 높아지도록 사업 설계들이 정책이나 사업 설계들이 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문제는 모든 지금 문제 우리나라나 뭐 지금 현대 사회에서 모든 문제 해결 방식이 이제 기술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ICT 기술이라든지 뭐 AI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어민들의 어장에 대한 정확한 위치 관리라든지 뭐 이런 것도 그렇죠.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또 항행에 있어서 그런 장애물이 항상 있을 수 있도록 탐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도 정부가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